자, 얼마 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첫 내신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죠. 자, 이 친구들은 곧 기말고사를 보거나 어떻게 하면 또 잘 볼 수 있을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KNS 백은희 강사입니다. 자, 얼마 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첫 내신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그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았고 또 좋은 결과도 받아서 같이 뿌듯했고요. 자, 아마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만큼 실력도 쑥쑥 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죠. 자, 이 친구들은 곧 기말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또 2학년, 곧 있으면 2학년이 돼서 모든 학생들이 다 내신 시험에 참여를 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또 잘 볼 수 있을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내신 시험이라는 걸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절대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에서 채택하는 방식은 절대평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채택하는 건 상대평가이죠. 절대평가란 무엇이냐면 기준 점수만 넘게 되면은 이제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점수입니다.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A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100명의 학생 중에서 50명이 90점을 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50명의 학생 전부 다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준비한다면 누구나 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절대평가도 단점이 있는데 자, A 등급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기는 하나 일단은 중학교에서 절대평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 뒤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내신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라는 것을 채택합니다. 상대평가는 같이 응시한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해서 등급을 매기는 방법인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상위 4%까지 저희가 1등급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100명의 학생이 응시한 시험이라면 4등까지만 1등급을 받겠고요. 그 다음 친구들은 이제 등급이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또 실력도 좋은 학생이 2등급, 3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잉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상대평가의 단점이고 또한 장점으로는 또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학생들은 일단 중학교에서 절대평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대평가를 경험하게 될 텐데, 자, 우리 중학교 내신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돼서 앞으로의 내신 시험을 계속해서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거니까, 자, 차근차근 열심히 잘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내신 시험은 지필평가와 그리고 수행평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저희가 흔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부르는 게 지필평가고 그 다음 수업 준비라던가 아니면 글쓰기, 아니면 말하기, 그런 이제 뭐 과제 또는 발표, 아니면 듣기평가 이런 것들을 수행평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학교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셔야 하겠고요. 한 가지 예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서울의 모 학교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그 비율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이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기말고사 한 번만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80% 들어갔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에서는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세 가지 영역을 시험을 받고 각각 10%, 5%, 그리고 5% 이렇게 해서 총 이제 20%가 비율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8, 수행평가 2, 8대 2 정도의 비율이었죠. 자, 학생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필평가를 혹시 조금 못 봤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만약에 89점을 받았습니다. 기말고사에서. 그런데 이제 나머지 수행평가들을 이 학생이 매우 잘 보았다면 그 일정 비율로 점수를 합산해서 90점이 넘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시험 준비를 잘해서 꼭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에 내신 등급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먼저 A등급은 90점 이상, B등급은 80점에서 89점, 그리고 C등급은 70점에서 79점, D등급은 60에서 69점, 그리고 E등급은 그 59점 이하의 점수가 다 2등급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신 시험 그리고 지필평가가 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간기말고사를 잘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지필평가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5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자, 5가지 중에서 영어 내신 A등급을 받는 첫 번째 전략, 바로 시험 대비 기간은 따로 없다입니다. 물론 시험 기간에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평소에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시험을 준비한다면, 시험 때만 벼락치기로 준비한다면 그러면 결코 모든 내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학년마다 수준이 점점 높아지겠죠.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1학년 때 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2학년 때 배우는 것을 온전하게 소화하기 힘들고, 또 2학년 때 것도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3학년 때 것을 소화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시험 때만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게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 시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기초 실력을 또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 이 시험의 난이도는 시시때때로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이 학교는 뭐 쉽게 나오는 편이야 라고 할지언정 중간고사 때는 굉장히 쉬웠다가 기말고사 때는 다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기복을 보이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난이도에 우리가 잘 대응하려면 평소 실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가 또 때때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2단원만 시험 범위로 포함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심하면 5개의 단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제 어떤 학교에 대비를 같이 했는데 그 학교에서 실제로 5개의 단원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법을 총 10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추어진 학생들은 또 이제 거기에 시험 기간 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또 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기본 실력이 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10개의 문법 사항을 다 하려고 하니 문법하랴 또 아니면 타과목 공부하랴 너무너무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또 평소에 자기의 실력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내신 A등급을 받는 전략 두 번째입니다. 자, 최고의 교재는 학교 교과서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 내신 시험은 누가 출제하냐면 바로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꼼꼼하게 필기하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그것을 열심히 복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신 교재로 저희가 내신 교재에 포함되는 것을 크게 4가지로 보자면,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교과서이겠고요. 교과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 프린트가 나가게 되는데, 프린트 중에서도 단어, 그리고 문법, 그리고 좀 지문의 내용이 확장된 외부 지문까지 해서 이제 크게 본다면 교과서와 이런 프린트물,
이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또 그 시험을 내시기 때문에 이 프린트에서 시험을 내시기 때문에 프린트에 있는 모든 문장과 단어도 모두 다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교과서에 없는 단어가 실려 있을 수도 있고 또 교과서에 없는 문법사항을 추가적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외부 지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외부 지문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실제 기출로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이 시험 한번, 이 문장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직업에 관련된 단어를 이제 문맥상 찾아서 이제 counselor라는 단어와 photographer라는 단어를 넣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counselor라는 단어에서 많이 틀려왔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서 한국인 선생님이 아닌 원어민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였기도 했고 원어민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화면으로 잠깐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번 잠깐 읽어주시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그래서 이제 그냥 보고 살짝 듣고 이제 쓸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긴 배운 그러한 문제가 내신 시험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아이들이 중간에 떠올리기는 했대요.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를. 근데 이제 긴장을 워낙 많이 하고 보니까 스펠링이 어떻게 끝나는지 2R로 끝나나 5R로 끝나나 이런 식으로 스펠링이 좀 헷갈려서 결국에는 틀린 답을 적기도 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던 이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되도록이면은 모두 다 적고 또한 복습까지 철저히 해서 시험에 응시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어 내신 A등급 받는 세 번째 전략, 바로 기출 유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 항상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표를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파트에 선생님이 주로 문제를 많이 내셨는지 어휘, 어법, 독해, 영작 이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내셨는지 경향을 좀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객관식과 서술형의 그런 유형, 비율 또 이제 교과서에서 얼만큼 출제했었는지 또는 교과서 외의 부분에서 또 얼만큼 출제하셨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사실은 이제 이러한 비율이 매번의 시험마다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 같은 경향으로 출제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또 많이 출제했었던 것을 더 많이 준비한다면 또 확실한 점수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꼭 이렇게 학원에서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입니다.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암기는 필수입니다. 암기라는 것을 좀 왜 해야 되나 혹은 이걸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오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 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출제하는 내신 시험에서는 이 출제되는 범위를 완전히 암기를 하면 당연히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것은 매우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은 이 암기를 통해서 모든 문법사항을 다 공부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암기해서 시험에 응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도 본인이 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명사 앞에 관사라던가 혹은 전치사가 무엇이 쓰이는지 아니면 이 명사가 뭐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때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그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전부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등급을 받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 실전에서 이것을 잘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정확히 제대로 읽고 또 정답을 고르는 일,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물론 꼼꼼히 읽고 문제를 꼼꼼히 읽고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막상 끝나오면 선생님 저 이런 데서 실수했어요 라고들 또 실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 세 가지는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틀린 것을 골라오거나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것을 이제 반대로 골라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잘못 읽은 거고요. 그 다음 모두 고르시오 유형인데 또 이런 문제에서도 하나만 고르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하니까 모두 고르시오 문제다. 그럼 모두 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다던가 하면서 꼼꼼하게 문제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독해 유형에서 내용 일치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자, 윗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윗글을 읽지 않고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윗글을 읽지 않고 풀면은 자기가 외웠던 걸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또 이제 오답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은 이제 꼬아서 내시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살짝 변형하실 수도 있고요. 뭐 파란 바지라고 했는데 빨간 바지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서 내실 수도 있고 또한 교과서 본문에 있는 전체 내용을 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내용을 일부를 발췌해서 내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출제했는데 보기 5번에다가 그 외에 있는 부분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낸다. 그러면 그게 바로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풀 때 글을 꼼꼼하게 읽고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내신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시험들을 겪어 갈 텐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모든 시험에서 항상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